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간 잘 가죠. 벌써 이제 월드컵이 시작됐네요. 월드컵 볼만 하겠죠? 지금 아직은 초반이라. 예. 우리가 지금 11월달 강의를 진행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만 뽑아서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들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화폐 시간가치 계수라고 지금 적혀 있죠, 여러분? 네. 페이지로는 어디냐면 우리 받으신 교재로는 87페이지. 87페이지. 자, 오늘 수업을 들으면 난 앞으로 개론을 잘할 상인가 못할 상인가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 내용을 다 이해하고 간다. 그럼 개론에서 계산 문제가 어렵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계산의 모든 내용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엄청 어렵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그냥 단순히 암기를 하니까, 이해를 안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면서 어렵다고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목표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천천히 잘 이해를 도모하면서 하면 3시간 정도를 들여서 하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까지, 계산 문제까지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칠판을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고 쉬는 시간에 질문 있으면 쉬는 시간에 저에게 오셔서 질문하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오늘 처음 왔다 나는. 없어요? 왜 나는 처음 본 것 같은 사람들이 있지? 희한하네. 제가 원래 사람 얼굴 잘 기억하는데. 정말 처음 오신 분 안 계세요? 지난주도 오셨었어요? 맨 뒤. 지지난주도 오셨었어요? 지난주는 왔었어? 정말? 옷이 많이 바뀌었나요? 네. 어떻게든 무마를 하려고 하는데 무마가 안 되네? 자, 그러면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화폐 시간가치 계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할게요. 누군가 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래. 항상 인생은 선택이죠. 네. 지금 11월 며칠이죠, 오늘이? 21일? 시간 가는 것도 몰라. 날짜를 알고 싶지가 않아. 네, 그래서 11월 21일 오전 지금이 9시 50분인데 9시 50분, 그러니까 9시 40분부터 1시, 내지 1시 20분까지 강서 방문각에 와서 박수현이라는 강사에게 수업을 듣는 걸 선택하신 분이 있고, 아니면 지금 집에서 냅다 자고 있거나, 아니면 넷플릭스를 보고 있거나 온갖 걸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선택의 연속. 자, 이제 질문이에요. 잘 대답해 보세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만 대답만 놓치지 않고 하면 정말 다른 사람들은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도 들어가서도 미친 듯이 어려워하는 그 내용을 그냥 쉽게 끝낼 수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네,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자,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1억을 줄게. 1억을 지금 받을래? 아니면 1년 뒤 지금 이 시간에 1억을 받을래? 이 둘을 선택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돈 1억이다, 아니면 1년 뒤 돈 1억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 우리 보고. 자, 손 한번 먼저 다 들어보세요. 손. 빨리 손 들어봐. 빨리 흔들어. 흔들어. 빨리. 괜찮아. 다 흔들고 있어요. 지금. 내려보세요. 몸 상태는 건강하잖아요? 이제 지식 상태를 점검해야죠. 자, 그러면 나는 현재 돈을 선택하겠다. 현재 1억을 받는 걸 선택하겠다. 난 1년 뒤 1억을 선택하겠다. 1년 뒤 1억 정말 선택할 거예요? 왜? 화폐 가치가 틀려지는데 왜 1년 뒤 걸 선택해? 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 1억과 1년 뒤 1억이 만약에 가치가 똑같은 돈이면 뭘 선택하든지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 두 돈의 가치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것부터 이 내용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1억을 선택하면 그 1억을 1년 동안 굴릴 수 있을까요? 요즘 이자율, 정기금 이자율 몇 프로까지도 있대요? 특판 상품 8%까지도 있다고 그러죠. 특판 상품에 8%까지도 있대요. 제2금융권에서 나온 것 중에. 그럼 8%면 1억을 넣어놓으면 1년 뒤에 얼마를 받을 수 있어? 이자를? 1억에 8%가 또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되고 있죠?
10%는 100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8%는 800만 원이겠지. 그러니까 아무 일 안 하고 1억을 넣어놓으면 1년 동안 걔가 알아서 800만 원 알을 깐단 말이에요. 그게 이자가 800이부터. 그러면 지금 현재 1억을 나는 받으면 걔를 은행에 넣어놓기만 해도 1년 뒤에는 1억 800이 돼요. 근데 그 돈과 1년 뒤 1억을 똑같은 돈으로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럼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1억과 가치가 똑같은 돈은 누군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난 이제 곤란하겠지. 현재 1억을 선택할래? 아니면 1년 뒤 1억 800 받는 걸 선택할래? 그럼 그 돈은 가치가 같다? 이자율이 8%라고 봤을 때는 맞나요? 이 내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항상 처음 출발은 현재 돈이에요. 자, 저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선서 한번 하죠, 선서. 우리 항상 선서하잖아. 항상 처음은 현재부터 출발이다. 예,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과거부터 출발하는 거 없어요. 항상 지금 현재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럼 투자 판단은 언제 하고? 이제 선서 끝났어. 손 내려도 돼. 투자 판단은 언제? 현재 내리고. 살까 말까, 개발할까 말까 결정은 다 언제 내리는 거다? 현재 내리는 거죠. 현재.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돈을 화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가치가 시간에 따라 다 같아 달라? 달라요. 그래서 얘를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것과 관계 있는 수가 있대요. 첫 번째 중요한 건 이 계수라는 단어를 기억을 해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들어갑니다. 계수가 있어요. 계수. 칠판 보시고. 계수가 있습니다. y는 ax 플러스 b라고 적었죠. 얘 딱 보자마자 기분이 좋아져, 나빠져? 솔직하게. 기분 굉장히 안 좋잖아요, 지금. 오늘 괜히 왔어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 y는 ax 플러스 b라고 얘기하면 이게 1차 함수죠.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근데 이 내용을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연습할 거예요. 변수가 있대, 변수. 칠판 잘 보세요. 변수는 무슨 말의 줄임말이야. 항상 우리는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그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줄임말이 뭘 줄인 건지를 기억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변수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변화하는 수의 줄임말이에요. 변화하는 수의 줄임말이 뭐다? 변수예요. 그럼 독립변수는 독립적으로 변화하는 수인가요? 그럴 것 같잖아. 그래서 독립변수는 독립적으로 변화하는 수예요. 근데 얘가 변함에 따라서 변하는 게 있대.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따라다녀. 계속 묶여다녀. 걔를 종속됐다는 표현 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변하는 수인데 종속적으로 변하는 수가 있어. 얘를 무슨 변수? 예, 종속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변화하는 수를.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여길 잘 보고. 즉 걱정하지 말고. 상수는 그럼 뭐의 줄임말일까요? 응? 상수는 내 친구 이름이야? 아니, 항상 같은 수. 항상 같은 수의 줄임말이 상수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직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 그럼 나는 항상 상수야. 네. 회사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내가 없어도 충분히 돌아가.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난 잘릴 수도 있어. 그럼 나는 뭐야? 변수야. 개념이. 그러니까 항상 상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계수는 무언가의 줄임말일 것 같잖아요. 얘도. 분명히. 그럼 뭐의 줄임말이냐면 관계 있는 수의 줄임말이에요. 관계 있는 수의 줄임말이 뭐다? 계수. 따라해보세요. 계수.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들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해. 우리는. 써먹을 건 계수만 기억할 거예요. 계수. 됐죠? 그래서 이 1차 함수를 우리가 공부할 때 얘들을 정확하게 이 개념이 뭔지를 알았으면 중학교 때 얘를 공부할 때 이 내용이 이런 거라는 걸 알았으면 굉장히 쉬웠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름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x는 1이 들어갈 때도 있고 2가 들어갈 때도 있고 얘가 알아서 변해요. 그래서 얘를 독립변수라고 해. 독립변수. 그럼 y는 x값이 뭐가 대입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럼 얘를 뭐라고 하죠? 얘도 변수겠네? 근데 따라서 변하네? 무슨 변수? 종속변수라고 해요. 그 다음 이때 a는
2가 들어가기도 하고 2분의 1이 들어가기도 하고 3이 들어가기도 해. 그러면 y가 x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관계를 나타내는 수죠. x와 y의 관계를 나타내 주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 계수라고 해요. 계수. 그런데 x값이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b가 만약에 200이면 얘는 항상 200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야? 상수예요. 상수. 지금 막 고개가 연신 끄덕여지죠? 그럴 필요 없어.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 그래서 시험에 나올 건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관계 있는 수의 줄임말이 뭐다? 계수. 계수야. 됐죠? 중요하다고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 신기하지도 않죠? 그래서 이제 화폐의 시간같이 계수라는 걸 공부를 할 텐데 얘는 총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스톱을 칠 때 고스톱 안 쳐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고스톱을 한 번도 안 쳐봤다. 그럼 난 카드도 안 쳐봤다. 정말 대화가 안 되네. 자, 그래서 뭐 이제 고스톱을 치거나 카드를 쳐도 그 맞춰야 될 패가 굉장히 다양하죠. 네. 그래서 화투에 1부터 시작해서 12까지 있잖아. 그걸 또 가르쳐 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가 총 6개가 있는데 이 6개가 많은 거다 적은 거다? 6개라는 숫자는 적은 거예요. 근데 얘를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럼 이 6개가 어떻게 쓰이는지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만 이해하고 가면 끝나는 거죠, 사실은. 그럼 이제 종류를 나눌 건데 첫 번째로 돈의 종류를 나눌 거예요. 한 번만 나오는 금액이 있어. 누군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1억. 1억. 그럼 1억은 한 번이죠, 한 번. 내가 너한테 돈을 줄게, 1억을. 그럼 얘는 1억 한 번이야. 그럼 한 번 나오는 금액은 연이어 나오는 금액과 다르겠죠. 그럼 얘는 일시금이에요, 연금이야? 일시금 또는 일시불? 맞죠? 지금 돈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연이어 나오는 금액이 있대요. 스포츠 스타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점수를 매겨서 다달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액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100만 원이 한도였어. 아무리 금메달을 많이 따도 걔가 점점 누적돼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연이어 나오는 금액을 뭐라고 한다? 여기 나와 있죠? 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금. 된 거예요. 자, 다시 저를 보세요. 제가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기억해야 돼. 계수는 뭐의 줄임말이다? 관계 있는 수의 줄임말. 학계론에서 계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걔는 무언가와 관계 있는 수라는 걸 기억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 그 다음 두 번째. 화폐의 종류, 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한 번만 나오는 금액을 뭐라고 하고? 일시금, 일시불. 이걸 다르게 얘기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래, 그렇지 않아? 그렇죠. 그럼 연이어 나오는 금액은? 연금. 이렇게 얘기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돈의 종류를 둘로 쪼갤 수 있어. 아까 처음 했던 내용대로. 지금 현재 돈이 있겠죠? 지금 현재 1억 받을래? 1년 뒤 1억 받을래? 지금 그 얘기였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돈은 현재 가치? 돈의 가치인데 현재 가치인 거예요. 현재 돈은. 그럼 몇 년 뒤 금액은 미래 가치겠죠.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N년 뒤는 몇 년 뒤는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미래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칠판 잘 보세요. 돈의 종류는 일시불에 현재 가치가 있고, 오케이? 일시불에 미래 가치가 있겠죠. 연금에 현재 가치가 있고, 연금에 미래 가치가 있겠죠. 그럼 그것과 관계 있는 수가 있겠네? 수식이. 걔를 뭘 붙여주면 끝난다? 개숫자만 붙여주면 끝나죠. 개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개수는 관계 있는 수의 줄임말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첫 번째, 동그라미와 관계 있는 수. 자, 동그라미 개수는 뭐와 관계 있는 수? 동그라미 개수는 뭐와 관계 있는 수? 동그라미와 관계 있는 수. 오케이? 그럼 동그라미와 관계 있는 수를 곱했을 때 세모가 나오면 이게 조사 들어가 봐야 되죠.
조사하고 싶지 않아요? 별표와 관계 있는 수를 곱했는데 동그라미가 나왔어. 조사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동그라미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동그라미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럼 세모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세모가 나오겠네? 맞죠? 그럼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는 걸 곱하면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그렇지. 일시불의 현재 가치가 나와야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면 뭐가 나올까? 연금의 현재 가치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이 내용이 되겠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금액이 연금의 미래 가치면,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하고 싶다면 우린 무슨 계수를 곱해야 돼? 잠깐만. 맞아. 왜 뒤에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거야? 쉬는 시간에 나중에 1교시 끝난 다음에 이 앞으로 끌어당길 거예요. 거기서 대답 제대로 안 하면. 그랬더니 이 학원은 나의 자유의지가 반영되지 않는구나. 그런 거 없어. 일단 와서 잘해야 돼.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금액이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하고자 하는 거면 무슨 계수를 곱하면 된다?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곱하면 돼요. 오케이? 이게 우리가 푸는 문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라고. 근데 이 생각을 못하고 계속 공부를 해요.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죠? 그럼 얘들이 이제 역수관계를 갖는데, 역수관계가 뭔지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잘 보세요. 역수는 뒤집는 거야. 네? 그래서 4와 4분의 1은 얘가 역수랍니다. 왜 역수가 됐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4는 사실은 1분의 4인가요? 10은 1분의 10이잖아요. 원래. 그럼 얘를 뒤집으면 뭐가 돼? 4분의 1이 되죠. 그럼 4분의 1을 뒤집으면 1분의 4, 4가 되네. 이 둘을 무슨 관계라고 얘기를 한다? 역수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잘 봐야죠. 오늘 열심히 잘해서 합격증을 받을 수 있는 기초를 깔아야죠. 자, 여기 잘 보고. 이 둘을 곱하면 지금 무슨 질문했냐면 1분의 4와 곱하기 4분의 1을 하면 우리는 항상 곱할 때 대각선 서로 곱한 것은 같다? 원래 그런 식으로 곱하는데 1분의 4 곱하기 4분의 1을 하면 얘는 얼마가 나와? 1이 나오죠. 맞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잘 봐야 돼. A와 B가 있는데 이 둘을 곱했더니 1이 나왔대. 그럼 A와 B는 무슨 관계? 역수관계인 거야. 맞죠? 이걸 기억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현재 가치 계수와 미래 가치 계수라는 게 있대요. 크게 돈은 둘로 쪼개진다며.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그럼 현재 가치와 관계 있는 수가 있고 미래 가치와 관계 있는 수가 있겠네요. 근데 총 몇 개래? 6개. 그런데 잠깐만 여길 잘 보세요.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알았어. 아까 돈의 종류를 둘로 나눴죠. 한 번만 나오는 금액 뭐라고 했고? 일시금. 계속 뭔가를 반복할 거예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연이어 나오는 금액을 뭐라고 그래? 연금이라고 해요. 현재 나오는 금액은 현재 가치야. 지금 현재 나오면 걔는 현재 가치. 몇 년 뒤, 몇 년 뒤라고 나오면 미래 가치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개수는 몇 개가 조합이 나오죠? 여기 몇 개? 아까 했는데 여기 2개, 여기 2개. 곱하면 몇 개의 경우의 수? 4개.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 일시불의 미래 가치, 그것과 관계 있는 수 2개. 네? 연금의 현재 가치, 연금의 미래 가치와 관계 있는 수가 있겠죠? 개수는 총 몇 개가 나와? 4개가 나오는데 6개래, 지금. 그럼 2개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 2개가 왜 필요한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있는 이유가 있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1억을 빌리러 왔어. 그때 은행 직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객님, 제가 고객님께 20년에 걸쳐서 이 돈을 빌려드릴게요.
이거 1년 안에 갚으시라고 하면 상환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갚는데 부담이 크니까 제가 20년에 걸쳐서 갚도록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매월 갚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자율을 4%를 적용해서 빌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은행 직원이 그 앞에서 계산기를 놓더니 막 두들겨. 막 죽어라고 두들겨. 막 계산을 해. 막 적어가면서. 그러더니 장장 한 30분이 지났어. 그러더니 고객님 매월 얼마씩 갚으시면 돼요. 원금 플러스 이자를 상환할 금액을 매월 얼마씩 갚으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답답해요? 답답하지 않아? 안 답답해? 답답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활동 중에 뭘 하냐면 부동산은 비싸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단 말이에요. 그 부동산을 사기 위해. 그렇죠? 그럼 돈을 빌렸어. 지금 빌린 돈이 있어. 그럼 얼마씩 갚아 나가야 될지가 궁금해?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죠? 그럼 걔를 구할 수 있는 뭔가 산식이 있었으면 좋겠어? 없겠으면 좋겠어?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돈 빌렸을 때, 목돈을 빌렸을 때 빌린 돈을 갚아 나갈 금액을 얼마씩 갚아 나갈지 계산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가 더 필요한 거고. 또 하나, 뭐가 또 궁금하냐면 10년 뒤에 집을 마련할 목적이 생겼어요. 나 10년 뒤에 5억짜리 집을 살 거야. 이런 계획을 세운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얼마를 갖고 있냐면 2억은 갖고 있어. 그럼 나는 10년 뒤에 10년 동안 얼마를 모으면 돼요? 3억을 모으면 되죠. 3억을 모으면 돼. 그럼 3억 적금에 들면 되겠네? 아니 코인 해야 돼 그럼? 3억 적금을 들어야지. 3억짜리 10년 뒤에 얼마를 타는? 3억을 타는 10년 뒤에 3억을 타는 적금에 가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딱 가입하러 갔더니 이제 또 은행 직원이 그때 그 직원이야. 속 타서 죽는 그 직원이 또 계산을 막 해. 근데 이번이 더 어렵대. 막 계산을 하면서 거의 40분 걸려서 한 달에 50만 원씩 모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 그럼 듣다가 속 터지지 않아? 속 터지죠. 그러니까 뭔가 식이 바로 있어서 매월 얼마씩 적립하시면 된다는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나왔으면 좋겠어? 나왔으면 좋겠죠? 지금 적금 타고 싶은 거야, 얘는. 오케이? 그러니까 몇 개가 더해져서? 2개가 더해져서 총 몇 개가 나와? 6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개념이. 네. 그럼 우리는 돈을 빌리는 걸 저당 잡히고 돈 빌린다 그러죠.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걸 얘를 저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당이 정확히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저당이 이게 모기지래요. 모기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죠. 은행이 돈을 빌려가는 사람 저소득층에게 돈을 빌려줘요. 집 사라고 집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줘. 그래 놓고 만약에 안 갚으면 쳐? 모가지를 치잖아요. 아니, 괜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거래. 나중에 금융론에서 공부할 텐데. 얘가 어원이 죽음이래요. 죽음. 모르트라고 죽음. 그 다음 게이지는 재산이래요. 그러니까 모기지라는 건 얘를 읽을 때 모기지라고 읽는데 결국은 표현은 죽은 재산이네. 그럼 죽어 있으면 움직이지 않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걔는 죽어 있는 재산인 거야. 내가 못 건드려. 그래서 은행이 만약에 나한테 20년 동안 1억을 빌려주면 그 기간 중에 내가 이자를 내고 있는데 뜬금없이 상환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건들 수 없는 무슨 재산이네? 죽은 재산이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니까 얘를 살려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래서 걔를 유동화라고 해요. 그게 저당의 유동화인 거야.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얘가 바로 뭐라고? 읽을 때 이 T가 묵음이래, 묵음. 묵음은 묵이라고 소리내는 게 아니에요. 농담인데 재미가 없나 봐.
그래서 묵음은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읽을 때 모기지라고 읽는 거죠. 이게 모기지라고, 모기지. 그게 뭐라고? 저당. 그러니까 앞으로 주거라고 저당이 나오면 얘는 빌린 돈이네. 부동산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이지, 지금. 지금 그래서 지금 1억을 빌렸다, 대출 1억을 받았다, 그럼 걔는 뭐네? 저당이죠, 저당. 그럼 돈을 빌렸으면 뭐가 궁금하다고? 얘를 어떻게 하면 띄어먹을까가 궁금해? 아니면 얼마씩 갚아나갈까가? 매월, 매년 얼마씩 갚아나갈까가 궁금해요? 원리금 상환액이 궁금해? 그럼 걔를 바로 구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해? 그럼 걔 이름은 뭐로 시작할까? 저당으로 시작하겠죠. 이렇게 쉽다고. 지가 뭔지를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놓치면 안 돼요. 처음 출발을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현재 1억과 1년 뒤 1억은 가치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우리는 뭘 선택한다? 가치가 큰 돈? 현재 돈이 가치가 더 크다? 네. 현재 돈 1억을 가지고 이자율이 만약에 8%면 1년 뒤 금액은 1억 800만 원? 그런데 1년 뒤에 1억을 주겠다 그러면 그 돈을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현재 돈을 당연히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동일한 액면 금액의 돈이라면 현재 돈을 선호한다, 미래 돈을 선호한다? 현재 돈을 선호해요. 네.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는 크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둘로 쪼개놓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역수관계는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라고요? 1이 된다고 그랬죠. 아까 지웠지? 4는 1분의 4, 걔 뒤집으면 4분의 1, 2를 곱하면 1이 나와요. 1이 나오는 거야. 그럼 역수관계 이제 현재 가치 계수와 미래 가치 계수로 쪼개진대요. 각각 몇 개씩 존재한대? 자, 6개라고 그랬죠. 총. 화폐 시간 가치 계수가. 근데 돈의 종류는 크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어. 그럼 6개를 반 딱 나눠서 몇 개씩 존재하겠다? 3개씩. 따라해보세요. 3, 3하다. 해봐. 3, 3하다. 예, 3개씩인 거예요. 3개씩. 그럼 그 3개씩 중에 일시불과 관련된 개수가 있고 연금과 관련된 개수가 있겠네요. 구조가 그렇게 짜여지실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라는 게 있대요. 그럼 얘를 곱하면 뭐가 나와? 세모 개수를 곱하면 뭐가 나와? 세모가. 세모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세모가 나와요. 동그라미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동그라미가 나와. 그럼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를 곱하면 뭐가 나와? 일시불의 현재 가치가 나오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미래가치 개수 중에 또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가 있겠네요. 지금 개수의 종류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를 곱하면 뭐가 나올까? 그렇죠. 일시불의 미래가치가 나와. 절대 포기하지 마. 제발. 제발. 여러분의 합격이 지금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죽진 않아. 절대로. 그 죽을 만큼의 내용은 아니에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가 있고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가 있대요. 그러면 당연히 연금과 관련된 현재 가치 개수가 있고 연금과 관련된 미래 가치 개수가 또 있겠죠? 근데 여기에 뭐가 적혔어? 저당 상수라는 게 적혔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가 적혀지냐면 감채기금 개수, 상환기금 개수라는 게 적혀져 있어. 그러면 이게 나오는 순간 또 헷갈려 하시는데 얘를 생각하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아까 제가 지금 현재 빌린 돈을 뭐라고 한다고 두 글자? 저당. 빌린 돈은 저당액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럼 저당에 곱하는 건 이 둘 중에 뭘까? 저당 상수를 곱하면 얼마씩 갚아라가 나온다? 얼마씩이 계산된다고요, 바로. 그럼 얘는 표가 있을까? 여러분, 아까 그 답답한 직원을 또 만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기간이 얼마, 이자율이 얼마 그래서 그에 맞는 수식을 다 계산해 놨어. 그래서 예전에는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화폐 시간가치 계수, 이자율 1%, 2%, 3%, 4%, 5% 쭉 기간이 얼마 쭉 해놓고 그 맞는 기간의 칸수를 읽어서 수치를 곱하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표가 있다고, 표가.
그럼 우리는 표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원래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표만 찾아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수치를 뽑아낼 수만 있으면 된다고.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총 몇 개가 있는데? 몇 개? 6개가 있는데 6개를 크게 둘로 나눴죠? 뭐와 뭐로 나눴어? 현재가치계수와 미래가치계수 이렇게 둘로 쪼갰어요. 그래서 3, 4마다 이렇게 기억했죠? 그때 얘를 이제 나눌 때 얘는 현재가치계수래요? 미래가치계수래? 현재가치계수. 얘는 미래가치계수죠. 그럼 질문. 예전에 시험 문제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얘는 기본이에요. 기본.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화폐의 시간가치계수 중 현재가치계수로만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보세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는 현재가치계수일까요? 미래가치계수일까요? 이걸 미래가치계수라고 대답하기가 더 힘들어. 왜? 적혀 있잖아요. 현재가치계수라고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미래가치계수라고 대답하기가 더 힘들다고요. 그럼 다시 질문.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는 현재가치계수일까요? 미래가치계수일까요? 미래가치계수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써 있잖아. 써 있잖아요, 지금. 그럼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는 현재가치계수야, 미래가치계수야? 현재가치계수입니다. 왜? 써 있잖아요.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미래가치 관련 계수예요? 이렇게 나왔죠? 헷갈릴 이유가 없어. 근데 누가 딱 물어본다고. 저당상수는 그래서 현재가치계수야, 미래가치계수야? 감치기금계수는 현재가치계수야, 미래가치계수야? 물어보면 헷갈릴까요? 헷갈리지 않을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안 헷갈리게 하는 방법은 애매모로. 이게 메모리 매직이었죠? 미음이 들어있으면 미래가치야. 뭐가 들어있으면 미래가치? 미음이 들어있으면 미래가치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감치기금계수야?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이건 미래가치계수라고. 따라해봐야지. 이런 걸 혼자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저도 이런 거 하는데 창피해. 감치기금계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래가치계수죠? 그랬더니 이제 상환기금계수로 나왔어. 그럼 상환기금계수잖아. 이 둘이 같은 건데 똑같은 놈을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거라고. 미음 들어있으니까 미래가치계수네. 그럼 저당상수는 저당삼수예요? 아니잖아. 미음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현재가치계수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하나 정확하게 기억해 둘 건 지금 현재 빌린 돈을 뭐라고 한다? 목돈 빌리면? 저당. 그럼 저당에는 뭘 곱한다? 다른 걸 곱한다고 대답하기가 더 힘들다고. 뭘 곱해? 저당 상수를 곱한다고요. 저당 상수는 어디에 곱하기 때문에 저당 상수야? 저당 상수 어디에 곱한다고? 저당에 곱한다고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 사용하는 거야. 그럼 얘는 이름이 뭐죠 지금? 상환기금계수예요. 왜 상환기금계수인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사실 이거예요. 10년 뒤에 1억 적금을 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럼 나는 갑이라는 이제 사람이 있을 때 이 갑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은행에서 10년 뒤에 1억을 주나요? 아니죠. 갑이 계속해서 부어나가? 투자 원래 금액이 있겠지? 얘를 원금이라고 해요. 자, 원금은 줄임말이에요? 원래 투자된 금액의 줄임말인 거지. 이게 투자 원금이야, 원금. 그럼 원금을 쭉 부어나가요? 원금을 부어나갔어.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대답을 한번 해보죠. 얘 매년 적립한대요. 매년 적립. 그러면 지금 몇 년 모은다고 그랬죠? 10년? 10년이에요? 그럼 몇 번? 10번. 맞아요. 맞잖아. 10번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갑이 1억을 적금 타고 싶어서 매년마다 1억씩 모았어. 1억씩. 몇 번을?
10번을 모았어. 그랬더니 1억이 아니지. 1,000만 원이지. 1,000만 원. 1,000만 원씩 10번을 모았더니 부었더니 은행이 10년 뒤에 여기 있어 네 돈. 그러면서 1억을 줬어. 1억을 줬어요. 그럼 이 은행을 그대로 내버려도 폭파시켜버려. 폭파시켜버려야 돼. 왜 폭파시켜? 이자를 안 줬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1,000만 원보다 더 큰 금액씩 매년 모아야 될까? 더 작은 금액을 모아도 될까? 더 작은 금액을 모아도 되죠. 왜냐하면 지금의 이 1억은 10년 뒤 1억은 원금만 있어. 원금 플러스 이자야? 예, 원금 플러스 이자죠. 이자잖아. 그럼 말 그대로 이자가 붙는 만큼은 부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매기가 모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도 9천 얼마만 모으면 되는 거죠. 네. 이자가 붙는 만큼 모을 필요가 없잖아. 그럼 얘를 10등분 쪼개면 당연히 다달이 모을 금액은 1,000만 원씩 모은다. 1,000만 원보다 적은 금액? 1,0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모으면 되겠죠. 그래? 그럼 이 금액을 우리는 얼마씩 모아야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1,000만 원이 아니라 900 얼마라며. 그럼 이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10년 뒤 1억에 뭔가를 곱했을 때 바로 튀어나왔으면 좋겠잖아. 적금 붙는 거에. 그래서 있는 게 뭐라고? 이게 이름이 상환기금 계수예요. 왜 그런지 이제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10년 뒤 1억은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은행이 1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부어나간 돈에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되돌려받는 기금인가요? 네. 되돌려받는 기금의 이름이 뭘까? 상환기금이에요. 그러니까 상환기금에 곱하는 계수다 그래서 상환기금 계수인 거야, 실은. 이름이. 그런데 그렇게 기억하지 말고 그냥 쉽게. 얘들 목돈이에요? 목돈이잖아. 그래서 지금 1억을 빌렸어. 그럼 갚아야 돼. 쪼개서 갚죠? 그럼 얼마씩 갚아야 될지 구할 때 사용하는 게 뭐고? 저당상수. 적금을 타고 싶어. 매기간 얼마씩 적립해야 될지가 궁금해. 그래서 곱하는 게 뭐야? 상환기금 계수, 감채기금 계수인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제 잠깐만 이쪽. 여기를 잘 보세요. 빌린 돈을 뭐라고 했죠? 저당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지금 현재 10억을 빌렸다, 5억을 빌렸다, 대출 금액이 얼마다, 저당액이 얼마다 그러면 걔는 말 그대로 저당. 그럼 무조건 뭐만 곱하면 돼? 저당 상수. 고민하지 마. 저당 상수를 곱하면 바로 얼마씩 갚아라가 나온다고요. 끝. 됐죠? 적금 붙고 싶어. 그래서 내가 얼마씩 적립해야 될지를 알고 싶어. 그럼 뭘 곱하면 된다고요? 상환기금 계수. 그 두 가지만 기억해 두자고. 자, 다시 이제 고개 드시고 여기 봅니다. 화폐 시간가치 계수 총 몇 개가 있어? 6개가 있어. 근데 얘를 3등분, 2등분 쳤어. 3, 3 하다로. 기준이 뭐죠? 현재가치 계수와 미래가치 계수로 쪼갰어. 근데 돈의 종류는 일시불이 있고 연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가 있겠죠. 근데 둘이 더 있어. 저당과 관련된 내용이 뭐고? 저당상수, 그 정답 저당상수. 적금 붙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상환기금 계수. 그렇죠. 그렇게만 대답할 수 있으면 돼. 그런데 시험 문제는 첫 번째 현재가치 관련 계수인지 미래가치 계수인지를 구분하는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때 4개는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어. 이름의 뒤에 미래가치 계수인지 현재가치 계수인지 쓰여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건 틀리면 대단한 거야. 저하고 상담받아야 돼.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현재가치 계수, 미래가치 계수? 미래가치 계수.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는? 현재가치 계수. 저당상수는? 현재가치 계수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써 있어? 안 써 있어. 미음이 없잖아. 미음이 없으면 미래가치계수가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감채기금 계수는 미래가치계수, 상환기금계수도 미래가치계수. 그 둘은 같은 놈.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 놓고 이제 여기까지 왔어. 놓치면 안 돼요. 적혀진 걸 보세요. 감채기금계수, 상환기금계수, 미음이 있어. 그래 놓고 얘를 이제 딱 3등분 칠 거예요. 6개를 3등분 쳤어. 그래서 이제 얘를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죽음의 T예요. 따라해봐. 죽음의 T. 예, 죽음의 T야. 얘 T잖아. T. 알파벳 대문자 T. T. 그래서 절대로 이 선은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럼 지금 이 선으로 몇 등분 쳐져 있죠? 하나, 둘, 셋. 셋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이 이제 역수야. 각각이 역수라고요. 그럼 그 말은, 자, 이쪽 잘 보세요. 힘내야 돼.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는 역수가 뭐다? 얘의 역수는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입니다. 그 말은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는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분의 1. 그게 역수라며요. 그러면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는 뭐분의 1? 저당상수분의 1. 오케이? 그럼 저당상수는 뭐분의 1?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분의 1. 그러면 잠깐만, 이걸 제가 지금 이렇게 공들여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끝까지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잘 봐야지. 지금 내용에서 역수관계란 얘기는 2가 있는데 2에 4를 곱한 것과 2 곱하기 4는 얼마예요? 8이죠. 8 맞죠? 그러면 얘를 4의 역수는 뭐죠? 아까 4의 역수가 뭐라며? 4의 역수가 뭐야? 4분의 1이죠. 그럼 결국 얘는 이 나누기 4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이 둘이 역수라며.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을 한 거냐면 4를 곱한 값과 그것의 역수인 4분의 1로 나눈 값은 같아요? 달라요? 같죠? 네.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봐요. 시험 문제에 출제자가 처음에 이렇게 낸 거예요. 무엇은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를 곱해서 구한다. 이렇게 낸 거야.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를 찾는 게 문제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걸 찾아. 그러니까 승질이 나 안 나? 다 맞추면 승질 나지, 출제 이유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냈냐면 뭐에다가 뭘로 나누면 얘가 나온대, 계산식이. 그럼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를 곱하는 거라면 걔는 뭐랑 같아? 뭐로 나누는 거랑 똑같아?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로 나눈 값과 똑같다? 맞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당상수를 곱하는 건데 저당상수 값이 없으면 뭐가 있겠네?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 값이 있어서 얘로 곱해 나눈다만 기억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수관계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잘 보세요. 6개를 둘로 나눴어. 현재가치 계수와 미래가치 계수로 나눴어요. 일시불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만 있을까? 각각 2개가 있을까? 이 내에서 일시불은 하나씩 있죠. 지금 뭔 얘기를 했냐면 6개를 현재가치 계수와 미래가치 계수로 양분했단 말이에요. 둘로 나눴어. 그럼 구조가 똑같다고, 양쪽이. 그래서 일시불과 관련된 내용이 각각 하나씩 존재하죠. 그럼 연이어 나오는 금액 연금은, 연이어 나오는 연금은 2개가 존재해? 연금과 관련된 내용은? 그러니까 저당상수는 연금과 관련된 수식인 거예요? 일시불과 관련된 수식이야? 연금과 관련된 수식인 거야. 됐나요? 이 내용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쪼갰어.
여기까지 됐죠? 그럼 4는 1분의 4, 4분의 1은 그것의 역수? 둘은 역수죠? 그럼 1분의 4로 곱하거나 4분의 1로 나눈 값이 똑같다는 얘기네? 오케이? 지금 이게 한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거나 뭐로 나누면 결과가 똑같아? 저당상수로 나누거나 결과가 똑같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끝내놓으면 되겠지. 맞나요? 개념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깐만 여기 보실래요? 다시. 이제까지 출제됐던 내용을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현재 가치 계수에 괄호 쳐져 있나요? 그러면 얘는 생략이 가능해? 생략이 가능해? 그럼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냥 현재 가치 계수라고 얘기하면 걔는 뭘 의미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일시불끼리는 역수인가요? 일시불끼리는? 역수죠. 근데 연금끼리는 절대로 역수가 아니야. 못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얘들은. 못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금끼리는 현재 가치 내에서 역수, 미래 가치 내에서 역수인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었어. 현재 가치 계수와 미래 가치 계수는 역수이다. 오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뭐라고 답을 찾은 사람이 많았냐면 이 둘이 역수다 그랬더니 뭔 역수야. 일시불이라면 역수지만 연금이라면 역수가 아니잖아. 일시불인지 연금인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장 틀렸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보기 1번이었어. 기출문제였어. 그래서 이것만 보고 이 둘이 역수라고 얘기하니까 틀렸다고 얘를 잡아내신 분들이 꽤 많았다고. 근데 보기 5번에 뭐가 있었냐면 보기 5번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가 역수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걔는 완전히 틀렸지. 연금끼리는 절대로 섞어 쓰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럼 5번까지 갔다면 얘가 틀렸다는 걸 찾아냈겠네요. 맞잖아. 그래서 1번 찍은 사람들이 억울했을까 억울하지 않았을까? 억울했죠. 그래서 이의 신청 들어갔죠. 이의 신청이 들어갔어. 니들이 일시불인지 연금인지 얘기를 안 해줬다. 그러니까 1번도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답변이 와. 지금도 우리 시험 보고 이의 신청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답안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가서 이번에 11월 29일에 합격자 발표가 나면서 이의 신청 결과가 답변서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이거 이의 신청 들어갈 때 답변서가 어떻게 나왔냐면 대학 교수님들의 교재가 고스란히 답변서에 실렸어요. 대부분 교수님의 교재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었다고.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에 일시불의 괄호가 쳐져 있었다고요. 괄호가. 그럼 그냥 현재 가치 계수라고 얘기하면 걔를 뭘 의미한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네. 그래서 우리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얘는 꼭 집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네?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왜냐하면 얘를 그냥 현재 가치 계수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생각한다고. 됐죠? 꼭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는 게 만약에 저당상수를 구했다. 저당상수를 곱하는 게 답이다. 그럼 보기 중에 저당상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요즘의 추세는. 뭐가 있다고?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연현이 있다고. 얘로 곱한다, 나눈다? 나눈다죠. 얘를 곱하는 문제야. 그럼 분명히 얘가 있어, 없어? 없다고. 뭐가 있다? 저당상수. 걔로 곱한다, 나눈다? 나눠줘야 된다고. 되셨죠?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 출발을 해볼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만 할 수 있으면 되냐면 현재 가치 딱 줬을 때 미래 가치로 고치거나 미래 가치를 줬을 때 현재 가치로 고치거나 왔다 갔다 고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목표. 합니다. 시작. 처음 출발은 항상 뭐부터 출발한다고요?
현재 가치. 그리고 항상 100%부터 출발해. 항상 뭐부터? 100%부터 출발해요. 100%부터. 그래서 현재 가치 투자 원금이 없으면 그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치 원금의 100%예요. 얘가 1억이든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억 100%, 1000만 원 100%, 100만 원 100%인 거야. 100% 출발.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100%는 1인가요? 처음 공부해보면 뭐도 헷갈리냐면 1%가 얼마인가요? 물어보면 헷갈려 하세요. 퍼센트는 1을 100으로 나눈 값이죠. 1%가 100분의 1이라고. 0.01. 자, 그럼 합니다. 10%는 얼마예요? 100%가 1이면 10%는 얼마? 0.1. 거기서부터 출발. 그럼 5%는? 예? 0.05. 제가 여러분을 믿는다고 그랬어? 안 믿는다고 그랬어?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뭘 믿어 믿기는. 예. 아는 척 하면서 딱 보면 실은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근데 헷갈려요, 처음에는. 헷갈린다고. 다시 20%는 그럼 얼마예요? 0.2. 다시 100%는 1. 그럼 200%는 얼마? 200%. 2. 맞나요? 합니다. 그럼 80%는? 전체 100%의 80%는 1에 0.8이지. 오케이. 10%는? 0.1. 그럼 5%는? 0.05. 대답 한 템포만 살짝만 늦게. 빨라서 다른 사람들이 다 돌림 노래를 하고 있어, 지금. 듣고 난 다음에. 자, 그럼 3%는? 0.03. 되셨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처음 금액은 100%입니다. 1에서 출발해요. 1에서 출발. 그래서 이제 시간이 경과되면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 이자가 붙어요. 이게 우리의 내용의 핵심인 거야. 시간이 경과되면 이자가 붙어요. 그럼 돈이 R을 까는 게 이자예요? 실제 돈이 R을 까는 게 이자잖아. 그럼 이자율은 뭐로 표현돼? R로 표현된다고. 진짜로. 그래서 R로 표현이 돼요, R로. 그래서 이자는 R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100% 기준. 이자율 10%로 달라붙는데요. 연 이자율이 10%래. 그럼 얘는 1년 뒤 금액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절 보세요. 처음 출발은 100%. 자, 해보세요. 100%. 빨리 해봐. 100%. 이렇게 한번 해봐. 빨리. 100%. 처음 출발 100%예요? 100%예요. 그러면 이 100% 기준으로 100%. 얘가 투자 원금이죠? 10%가 달라붙었어. 자, 10%가 달라붙었어. 일로 가면 미래예요. 1년 뒤 10%가 달라붙었어. 그럼 얘는 10%가 돼? 110%가 돼? 110%. 왜 110%? 투자 원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금의 이자가 더해지겠지. 그러니까 처음 출발 100%에서 이자가 10% 달라붙으면 얼마가 되는 거? 110%. 그럼 20% 달라붙으면? 120%. 5% 달라붙으면? 105%가 되겠네? 맞나요? 맞죠, 지금? 그 얘기라고. 그러면 이제 1년 뒤 금액은 이거 잘 봐야지. 10%예요? 10%가 아니야? 아니, 100%에. 이제 그만 계속 한 다음에 얘기했는데도 또 지금 헷갈리잖아. 네가 PPT에다 지금 10%라고 적어놨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현재 100% 기준 이자율이 10% 달라붙으면 1년 뒤 금액은 10%가 돼? 110%야? 110%죠? 이게 중요하다고. 그럼 현재 1 기준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11? 1.1. 이걸 잘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기다 점을 찍으면 되잖아. 100%일 때 여기다 점을 찍으면 1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110%는 1.1이겠지. 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이자율 10%로 또 달라붙는데 그럼 2년 뒤 금액은 100%에 10%가 되는 거예요? 110%에 110%야? 110%에 10%야? 아니지. 지금 뭔 얘기를 한 거냐면 처음 시작한 100%에 10%가 달라붙어서 110%가 되죠.
맞잖아요? 그럼 얘 원금에 또 110%가 되는 거지. 맞죠, 지금? 그러면 얘는 이제 두 번째 금액, 지금 1년 뒤 금액의 110%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얘는 110% 몇 번? 두 번 된 금액이겠죠. 이게 차이인 거야. 뭐의 차이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금액을 대입시켜 볼게요. 얘 1억이야. 이자율이 만약에 10%래요. 이자율이 10%야. 그럼 얘는 이자가 얼마죠? 얘는 투자 원금이고, 얘 이자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입니다. 얘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얼마가 된 거야? 합쳐지면 1억 1,000인가요, 지금? 1년 뒤 1억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때 또 이자가 10%가 붙는데. 그래서 이자가 10%가 붙어서 이제 1억에 또 10%가 붙어요. 그럼 1억에 10%면 얼마? 1,000만 원. 그래서 이자가 1,000만 원 붙어서 전체 이자 얼마? 2,000만 원. 2,000만 원. 원금 1억. 이렇게 계산이 되면 얘는 지금의 이 이자에는 이자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 안 붙었지. 원금의 이자만 붙었잖아, 지금. 각각. 이게 단리 방식인 거예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이자에는 이자가 안 붙어. 알은 알을 안 까. 이게 단리야. 네? 근데 단리 방식으로 계산하는 건 우리 금융시장에 거의 없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얘가 1억 1,000이 됐죠, 지금? 그럼 1억 1,000에 1억 1,000에 얘가 또 이자를 까겠죠. 그럼 얘는 이자가 1,000만 원이잖아. 원금도 이자를 까고 이자도 이자를 까죠. 그럼 이자 1,000만 원에 10%는 100만 원이네. 그럼 2년째 이자는 1,100만 원인 거지. 그럼 1년 뒤 이자와 2년 뒤 이자를 더하면 2,100만 원. 그래요, 안 그래? 투자 원금은 그대로 1억이죠? 그러니까 1억 2,100만 원이 되겠네? 아까는 1억 2천인데 단리일 때는 이 둘의 차이는 이자가 이자를 까느냐 안 까느냐의 차이인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방식을 채택한다고요. 그러면 복잡해 보이는 이 수식을 쉽게 할 수 있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있으니까 하는 거야. 이게 개념인데. 그러면 자, 처음 출발 이겁니다. 절 보세요. 이게 모든 내용이 기초야. 처음 출발은 얼마부터 출발? 100%부터. 100이 아니라 100%. 100%부터 출발. 100%예요. 100%는 온전한 거야. 100%부터 출발. 투자 원금. 현재 금액은 이자가 없어요. 원금만 있는 거야. 거기에 10% 이자가 붙어. 그럼 얼마가 돼? 110%. 대답 지금부터 하나도 안 놓치면 무조건 끝나는 거예요. 110%가 됐어. 그럼 여기에 또 10%가 붙어. 그럼 얼마가 돼? 110%에 110%가 되는 거지. 110% 두 번 곱한 거잖아. 그럼 우리는 두 번 곱하는 걸, 2를 두 번 곱하는 걸 2승. 2에 2승. 제곱을 해주면 되죠. 그럼 세 번 곱하면 3승.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계산한다? 복리 계산을 한다. 이거 단리 계산이라고 시험 문제 또 나온 적이 있죠. 복리야, 복리. 그러면 이제 미래가치 구하는 식만 딱 하나를 본 다음에 쉴 거예요. 자, 칠판 잘 보세요. 원금이 있어. 그럼 미래가치는 원금만 있어요? 원금의 이자를 더하는 거야? 원금의 이자가 더해져요? 질문. 여러분, 1년 뒤 1억과, 자, 현재 1억, 현재 10년 뒤가 있단 말이야. 얘 1억이래. 1억이래. 그럼 액면 금액은 다 얼마로 동일? 1억으로 다 동일. 1억으로 다 동일. 맞아요? 맞죠? 그러면 현재 금액은 얘는 다 원금? 원금이 아니다. 얘 다 원금이죠? 원래 금액인 거야, 현재 금액은. 그럼 지금 1년 뒤 1억은 원금만 있어요? 원금 플러스 이자야? 예? 원금만 있어? 아니, 잠깐만. 제가 뭐라고 그랬어? 현재 금액이 있으면 그 100%에 항상
화폐는 시간이 갈수록 뭐가 달라붙어? 돈을 깐다고. 원금이 R을 까. 그게 뭐야? 이자. 예? 그럼 미래 금액은 현재를 기준으로 원금이야, 원금 플러스 이자야. 원금 플러스 이자라고요. 항상 미래 금액은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 액면 금액에. 그럼 얘는 원금에 플러스 이자가 붙어 있는 거죠. 오케이? 이만큼 이자라고. 이자. 그러면 10년 뒤 1억은 원금 플러스 이자죠. 오케이? 그럼 우리는 원금만 갖고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돈의 가치를. 그러면 이 셋 중에 제일 원금이 큰 게 뭐예요? 현재 1억이잖아. 그럼 현재와 가까운 돈일수록 이자가 조금만 붙었네. 그럼 이자 조금만 까니까 가치가 큰 돈이지. 현재와 가까운 돈일수록. 그럼 현재와 먼 미래의 돈일수록 뭐가 많이 붙었네? 이자가 많이 붙었으니까 그 이자를 까버리면 현재로 돌아오면 작은 돈이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항상 보험사에서 우리를 약간 속였던 게, 속였다기보다는 말을 안 한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객님이 매월 얼마씩 보험료를 내시면 20년 뒤 1억을 드릴게요. 30년 뒤 1억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계산을 했을 때 다달이 부어나가는 금액을 곱해서 개월수를 다 곱해봐도 1억이 안 나오는데 1억을 준다니까 신나지 않아? 신나죠? 그래서 그 적금에 가입해. 보험사에, 보험 상품에. 그런데 그때 받는 1억은 현재 돈, 미래 돈? 미래의 돈이죠. 그럼 그 1억에는 원금에 플러스 이자가 더해진 거라고. 그럼 걔를 까고 돌아오면 내가 부어나가는 금액보다 더 작을 가능성이 있죠. 보험사가 손해보는 짓을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현재와 먼 미래의 돈일수록 뭐가 많이 붙어서? 이자가 붙으니까 원금은 작아진다. 가치가 작아지죠? 응? 그럼 가까운 미래의 돈일수록 이자가 조금만 붙었으니까 이자 이렇게 붙은 거잖아. 따라해봐. 이자. 그러니까 걔를 떼면 원금이 아직 크지. 네. 그럼 엄밀하게 얘기하면 현재 돈과 하루 뒤 돈은 같은 돈, 다른 돈? 다른 돈. 하루 뒤 미래의 돈이 뭐가 달라붙은 돈이야? 이자가 붙어 있으니까 걔를 빼면 현재 돈보다는 작겠죠.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미래 가치로 만드는 건 뭘 더하는 거다? 이자를 더하는 거겠죠. 이자를 더하는 거야. 그럼 원금의 이자를 더한 값을 뭐라고 할까요? 자, 봐. 원금의 이자를 더하면 원리금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원리금이다 그러면 뭐가 더해진 거네? 이자가 더해진 거예요. 그럼 원금은 100% 출발? 100%의 이자가 더해져요. 그럼 이자는 뭐래매? R이라고 그랬죠. R 까는 거라고 그랬잖아. R%. 그럼 원리금은 1 플러스 R? 1 플러스 R.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년 뒤 금액인지를 알면 몇 번 곱한 거잖아요. 아까 110% 두 번이면 10% 두 번 이자가 붙었으면 110% 두 번이라며. 그럼 2승? 지금 그 얘기죠? 지금 그건 거야. 그러면 이자는 잘 보세요. 이자 금액은 이자율과 기간을 알아야 구할 수 있어요? 이자율만 알아도 구해? 자, 이런 질문한 거야. 지금 이 질문한 거야. 현재 1억을 집어넣었어요. 이자율이 10%래. 10%랍니다. 10%. 이자가 얼마가 붙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10% 이자면 10% 이자율을 곱하면 얘 이자가 얼마인지 물어봤다고.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없어? 아니 이자율이 10%라고 얘기했지 몇 년 동안 얼마 동안 붙는지를 안 했잖아요. 얘기를. 이자를 계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현재 1억을 집어넣었어. 이번엔 뭘 모르냐면 이자율을 몰라. 얘를 몰라요. 그때 1년 뒤 금액이 얼마가 될지 1년 뒤 이자가 얼마 붙을지 알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뭐와 뭘 알아야 돼?
이자율과 기간을 알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화폐 시간가치 계수는 항상 식이 뭐가 나오는 거야? 1 플러스 R의 N승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기간인 거고 얘는 이자율이다? 1은 왜 나올까? 1이 원금이니까. 오케이? 그럼 뭘 느낄 수 있냐면 처음 출발은 항상 뭐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죠? 원금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어. 원금부터. 1부터 출발하죠? 원금 1부터 출발해. 그럼 우리는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로 가는 걸 공부하는 거죠? 과거로 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과거로 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자가 더해지는 거네? 처음 출발이? 그럼 우리가 계산하는 식은 1 플러스 R만 있지 1 마이너스 R은 없겠네? 이런 식은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 있으면 지워버려야지. 처음 출발. 처음 현재 출발. 원금부터 출발해서 미래가 되면 원금 플러스 이자가 돼요. 네. 그럼 원금의 이자가 더해진 만큼은 액면 금액은 커져 작아져. 액면 금액은. 원금의 이자가 달라붙으면. 액면 금액 자체는 커지죠. 근데 걔가 이자를 까고 보면 똑같은 돈이지 실은. 그놈이 계속 달라붙어서 가는 거잖아 이자가. 그럼 그놈을 이자를 붙은 만큼 까면 원래 금액이네. 이 원리가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 얘기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미래 가치로 고치는 건 뭘 더하면 되는데? 뭘 더하면 되는데? 이자를 더하면 되는데 이자를 알기 위해서 뭐와 뭐를 알아야 된다? 이자율과 기간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자율과 기간만 주어져 있으면 현재 가치를 무조건 미래 가치로 고칠 수 있겠네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고쳐볼까요? 연습을 해보죠. 미래 가치가 있어. 미래 가치 처음 출발. 원금은 항상 100%죠? 100% 이자를 더해야 돼요? 이자율이 10%래. 그럼 얼마? 10%를 더하니까 110이 되겠죠? 110%가 될 거야. 지금 어떻게 구하는지 보세요. 이자율이 10% 붙으면 10%가 되는 거예요? 110%가 되는 거야? 110%. 여기서 중요한 건 110%인 거야. 원금 100%가 더해지는 거니까. 그럼 110%가 되는 거예요? 1년 뒤 금액이면 몇 번? 한 번 곱하면 되죠, 110%를. 오케이? 그럼 얘는 한 번 곱하면 되겠네? 그럼 100%는 1? 10%는 0.1? 둘을 더하니까 1.1? 맞아요. 110%는 1.1이잖아, 지금. 그럼 1.1에 몇 승? 한 번이니까 1승? 얘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미래 가치가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뭐만 주면? 미래 가치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줘봐봐 그래야지. 줘봐봐. 뭐와 뭐를? 이자율과 기간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 주면 절대로 못 구한다고. 그럼 이자율이 이제 5%래요. 그냥 대답해 보세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처음 얼마에? 100%에 5%가 달라붙어. 그럼 105%가 되는 거죠? 그냥 우린 얘를 알 수 있잖아, 이제. 105%가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것 뿐인 거지. 그럼 105%의 이제 기간이 얘가 1.05인데 1년 뒤 금액이래요. 그럼 1승이지? 맞아요?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자율 15%로 2년 뒤 금액을 만들어 보래. 그럼 얼마를 곱하면 될지를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결과적으로 뭐만 뽑아내면 되냐면 얘만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이제 이자율이 15%면 얼마? 그렇지.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115%인 거야. 2년 뒤 금액이니까 몇 번? 2번. 맞아요. 그러니까 115%에 2번이니까 1.15에 여기다 점 찍으라고 그랬잖아. 1.15에 몇 승? 2승을 곱해주면 끝나네요. 그럼 미래 가치가 되는 거지. 몇 년 뒤? 2년 뒤 이자율 15%의 금액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최고난이도를 해볼까? 보세요.
이게 실제 시험 문제잖아요. 기출됐던 문제야. 이자율 7%로 5년 뒤 금액을 구해보래요. 7%로. 그럼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풀었겠네? 몇 프로에? 아니, 그러니까 몇 프로? 107%에 몇 번? 5번. 그러니까 1.07에 5승? 얘를 곱하면 되겠네? 그런데 계산기로 5승을 때릴 수 있는 계산기가 있어요, 실은. 근데 시험장 들어가서 5승을 때리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얘를 뭐 하면 돼? 발을 정자를 적어가면서 곱하면 되지. 1.07 곱하기 1.07 곱하기 1.07 곱하기 1.07 곱하기 1.07 끝. 오케이? 그럼 답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되셨어요? 안 됐어요? 됐죠? 이게 뭘 구하는 거라고?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죠. 뭐로 바꾸는 거야?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는 거예요. 현재 가치는 원금? 제발 여길 봐. 예. 그래서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 배우려고 하겠지. 예. 현재 금액은 원금. 미래 금액은 원금 플러스 이자 아니면 이자? 원금 플러스 이자. 여기 원금 플러스 이자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 그럼 처음 출발이 100%? 이자율이 20%. 그럼 얼마? 120%. 10년 뒤 금액. 120%에 10승. 오케이? 20년 뒤 금액? 20승. 그럼 시험 문제에 그게 나올까요? 계산 문제로 안 나와. 왜? 사람들이 쓰다가 지쳐 쓰러져 잠들어. 그러니까 이제까지 나오면 2승. 정말 많이 나왔던 게 5승. 5승 내놓고 욕 뒤지게 먹었어.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계산하다가 욕한다고. 욕 나오는데 그러면서 욕한다고. 됐죠? 예. 지금 개념을 잡고 있어요? 10분을 쉬고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화폐 시간같이 화나네 그러면서 가버리지 말고 10분 쉬고 돌아오세요. 너무 덥다. 너무 더워. 아주.